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저는 신성호이고요. 오늘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이신 김현호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달려온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는 큰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연시까지 넘어가니까요. 사실 네, 개점 휴업 상태죠, 워싱턴이. 그리고 의회는 이제 휴회로 넘어갔으니까. 네, 어, 현재는, 아침에, 음, 아침에 전달되는 배달되는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너무나 얄팍해지고 기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방송을 좀 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2019년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는 오늘이 여기 서울 시간으로는 그야말로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고 아직 거기는 12월 30일 저녁일 것 같은데 네, 어, 맞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한번 2019년 지난 한 해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예측은 모든 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2020년에 어떤 일들이 쟁점이 될까 정도를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먼저 정치 아무래도 워싱턴에 있었던 국내 정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019년 한 해는 결국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항상 그랬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좌충우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냐, 음, 민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서 뭔가 워싱턴에서 그동안 어떤 그 테두리를 넘지 않았던 어떤 태도나 음,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이제 이상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된다 런 식의 비판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갖고는 이제 완전히 그 칼을 뽑아들고 어, 그 진검 승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되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혹자는 저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결국 선물 주지 않고 다행히 지나갔는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선물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는 화두인데, 예, 크게 그렇게 보면 결국 지난 2019년 1년 동안 미국 정치의 요약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회와 대통령 간의 한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이미 사람들이 탄핵 덕분에 다 잊어버렸는데 올 초반 전반기까지만 해도 그 뮬러 특검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뮬러 특검이 마무리됐고 이후에 이제 가을에 후반부에 와서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뮬러 특검과 탄핵 정국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뮬러 특검이 있을 때만 해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부도덕성 내지는 위법 행위 이 정도에서 끝났고 네, 어, 탄핵 소추 이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전국이 이렇게 급 냉각되진 않았을 텐데 일단 그 러시아 스캔들 특검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선 캠프 그러니까 2016년
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쪽하고 러시아 쪽 양쪽에 어떤 공모가 있었냐.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미국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어, 특검이 이제 뮬러 특검이 그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고 그래서 뭐냐 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모는 없었지만 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가 있었다는 그 팩트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서 나열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사법 방해가 있었다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자세히 나열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한 2017년 5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2년 정도 뭐 엄청난 조사를 했죠. 그래서 돈도 뭐 한 3,500만 불 정도 들었고 2년 수사 끝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고 그 448페이지인가요? 여에 달하는 그 보고서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아마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핵심 쟁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와 직접, 그러니까 외국 세력과, 그것도 미국이 여태까지 그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러시아와 공모를 해서, 상대방 후보를, 그러니까 비방하고 뭐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했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사의 핵심이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또 그걸 조사를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다. 뭐 이런 또 두 번째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둘 다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은 뭐 이걸 고발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공모를 했다 이렇게까지는 결론을 못 내린 거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 증거들은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지시하고 공모하고 뭐 방해했다.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모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특검이 공모가 없었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네,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불려가 갖고 증언을 하고 수사받는 그 백악관 관리들한테 네,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검도 그냥 뮬러 특검도 어, 잘라라 시체 말로. 네, 그렇게 그 수사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그 공모를 했냐 안 했냐 여부 이전에 그 미국에서는 네, 그 기본적으로 룰 오브 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그렇죠. 네, 예. 거기에 그 정면으로 위배되니까 이 자체가 공모가 있든 없든 사법 방해 행위고 그래서 이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네,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특검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지시를 받고 수사한 것이고 그리고 네. 법무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는데 법무부의 방침은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 아, 네, 예,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만 그 팩트만 나열했을 뿐이지 뭐 기소를 할지 말지조차도 고민을 안 한 거죠, 특검은. 네. 그래서 본인들은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 이 너무나 명백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냥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거는 전통에도 없고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판단해서 뭐 탄핵을 하든지 그거는 당신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좀 공을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 공을 받았는데 이거는 음, 아무리 봐도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막 늘어났는데 네, 문제는 그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일단 공모가 없었다는 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사법 방해만 가지고 탄핵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 물론 탄핵감이라는 얘기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일단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고 그다음에 탄핵을 해봐야 상원에 가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뭐 이 정도로 그냥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서 트럼프를 괴롭히다가 2020년 대선에서 완전히 주저앉히자. 어, 네. 그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낸시 펠로지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이제 노련한 정치인들이 계산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결국 탄핵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상원에서 또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산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갑자기 탄핵 정국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우리가 그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 조 바이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 이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후보인데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주저앉힐 만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발견해 갖고 수사를 해라. 뭐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었다는데 이 이제 정상들끼리 전화 통화할 때 옆에서 그 듣는 그 참모들이 많고 또 그 내용을 또 리뷰하는 그 전문가들이 네, 정보기관에서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죠. 네,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도 뭐 이걸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을 이제 튕길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핵이 시작됐고 결국 이제 하원에서 이제 탄핵이 소추 탄핵을 이제 상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원이 검사 역할을 해서 아 죄가 있다라고 이제 기소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그걸 이제 재판을 하는 게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지난 1년을 두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뮬러 특검도 결국은 미국 국내 대선 정치의 외국 세력을 이용하거나 개입시켜서 이 국내 선거를 치렀다는 게 쟁점이었고 두 번째 탄핵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결국은 지난 2016년에도 그랬는데 이제 다가오는 2020년 대선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번엔 러시아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다른 외국에 있는 그 세력과 내지는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그 상대방의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정치인을 갖다가 이제 궁지로 넣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침에서 두 개가 다 지난 대선이나 이번 대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 외세를 이제 개입시켜서 국내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뭐 미국 꼭 미국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입장에서나 좀 심각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탄핵 정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네, 이게 사실 미국 그동안 도대체 미국에선 볼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인데 네, 그 미국 정보 기관들이 다 같이 그 컨센서스를 이뤘던 결론. 그러니까 2016년 그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 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보기관들이 다 그 컨센서스를 이루었는데 그 결론을 똑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그 네, 결론을 미국 현직 대통령이 받아들이질 않고
네. 오히려 그 정보기관들을 비판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의 그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그 배짱이 맞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개입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걸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민주공화당 어떤 대통령과도 좀 다른 아주 그 굉장히 특이한 대통령인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이한 행적이나 발언 뭐이 양반이 평소에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한다. 뭐 사실을 갖다가 왜곡한다. 이것도 뭐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네, 사실이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지경이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왜곡하고 계속 공모해서 이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정치 과정인 대선을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주류 특히 민주당을 중심한 의회의 큰 걱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내년에 결국 그 2020년 우리 뭐 당연히 대선이 이제 11월에 이제 치러질 텐데 내년에 전망 내지는 핵심 쟁점은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장 이제 해가 바뀌면은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네, 뭐 결론은 뭐 거의 뭐 정해진 거나 다름없지만 네, 어쨌든 이 과정이 진행되면 이제 뭐 전 국민이 그리고 언론이 이제 여기에 그 관심을 쏟겠죠. 네, 당분간은 한두 달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은 그냥 1월에 빨리 열어서 그냥 2주 안에 끝내자. 뭐 더 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고 네, 탄핵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화당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증인들을 불러내서 뭐 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증인들을 이제 제대로 불러내고 확실하게 검증을 하자, 재판을 제대로 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 이 밀고 당기는 과정 때문에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네, 얼마나 빨리 끝낼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그럼 지금 당장 미국 의회는 휴회 중이죠? 네, 그래서 원래 그 일정대로라면 뭐 2월쯤에 이제 그 상원이 네, 개회해갖고 그 의사 일정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게 되면은 1월 중에도 미리 앞당겨서 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화당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아직 넘기질 않기 때문에 아, 예, 공을 받아야 이제 이걸 공을 몰고 골까지 가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 갖고 시작을 못 하고 아. 있는 거죠. 뭐 내년 연초 1월 한 달도 좀 워싱턴은 조용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다가 한 뭐 한 2월 정도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인 또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은데 예, 물론 여전히 탄핵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또 그 자체로 뭐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만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뭐 민주당 캠프에서 이제 7명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대선 토론하고 나서 여전히 아직도 뭐 뚜렷한 큰 경쟁자가 이렇게 독주하고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동안은 하도 탄핵 이 이슈가 너무 커갖고 사실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것도 그 생방송을 잘 안 봤는데 이제 네, 오랜만에 이제 탄핵 전국이 좀 일단락이 돼서 자세히 좀 봤더니 네, 토론 자체도 누구 하나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네, 말하자면 스타로 이렇게 딱 급부상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자기가 가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하면서 다른 음, 후보들끼리 서로 싸우게 이렇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고, 네, 다른 후보들은 그냥 뭐 좀 약간 이전 투구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서로 이제 지나치게 상처를 내는 건 또 자제하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가 없는 그 토론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지난 어 1년 동안 민주당 경선이 뭐 처음엔 한 20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이제 대선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자도 잘 모르겠고 그 흥행 자체가 그렇게 뭐 잘 되지 않은 더구나 뭐 트럼프 탄핵 정국에 그냥 휩쓸려서 모든 언론의 그 주목이 대선 토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자꾸 쏠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 본다면 탄핵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재선될 가능성도 꽤 높겠네요. 지금은 뭐 반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탄핵에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고, 일단 탄핵에 대해서 찬반이 반반으로 갈리기 때문에, 네, 예, 뭐 당연히 공화당은 뭐 절대 반대고 민주당은 절대 지지 뭐 이런 굉장히 큰 편차가 보이지만 중도층은 반반으로 갈려서 이 네, 탄핵 이 이슈가 뭐 그 아주 뭔가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앞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네, 크게 이제 작용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래서 우선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2016년 중간 선거를 해갖고 그때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아왔잖아요. 네, 그때 그 중요한 이유가 고소득 고학력 그 층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좀 염증을 느끼고 이탈을 했거든요. 너무 좀 예, 심하다. 네, 예, 우리가 생각했던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음, 그래서 그 표들이 다 여전히 2020년 대선에서 그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염증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표를 잃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지금 7명이 남았지만 이 사람들하고 1대1 가상 대결을 하면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어요, 계속. 아, 그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다는 그런 음, 게 이제 보이기는 한데 이제 반대로 네,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실업률이 3%대인데 7% 이하일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근대사에서 네, 재선에 실패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고 보니 이제 뭐 앞으로 대선 전망, 정치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또 중요한 다른 부분이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정리, 정치 분석 그리고 전망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경제 그리고 외교 이쪽을 잠깐 한번 또 이야기 나눠 보시도록 하시죠. 네.